이게 제가 원래 이제 찌라시라든가 이런 거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만, 어제 이 여의도에 떴던 찌라시가 뭐냐면, 문재인이 지금 이재명을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고, 그 다음에 이낙연이 된다 하더라도 이낙연이 딱 안면 몰수할 것 같고, 그래서 지금 김경수를 내세워야 되는데, 김경수 재판이 여러 가지로 뭐 레임덕에다가 김명수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, 뭐 이렇게 하고 있고, 그래서 김경수가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이 프로세스 이제 거품이 된 거죠. 왜 그러냐? 일단 김경수는요, 지금 대선에 그 경선에 나오질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이 문재인이가 아주 고도의 머리를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. 일단 만에 하나라도 경선에서 이재명이 정해진다라든가, 또는 뭐 이낙연 뭐 이렇게 되는데, 이재명이 정해질 경우에 대비해 갖고 이 와일드 카드로, 즉 유시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유시민이 이른바 야권 연대 이렇게 해 갖고 친문 연대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유시민을 말하자면은 후보로 내세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. 아니 그러면 당은 어떻게 되고 이럴 수 있죠. 근데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이거를 자꾸 한번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겁니다. 왜? 예를 들자면은 저쪽도 한번 공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이거는 국힘에 대해서도 국힘의 대표, 그 다음에 또 뭐 윤석열, 뭐 안철수 이러면서 거기도 약간 이간질을 시키고 이러면서 사자구도로 간다는 거예요. 저는 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뭐 윤석열이 야권에서, 저는 윤석열이 국힘하고 할 거라고 봅니다만, 얘네들의 이 뇌피셜로는 윤석열, 또 뭐 안철수, 그 다음에 국힘의 대표, 그리고 이 국힘 대표라는 걸 왜 이 국힘도 쪼개질 거라고 야권도 보고 있느냐. 또 이준석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하는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이준석이 미는 사람이 국힘의 대통령 후보가 될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준석이 버스 얘기를 자꾸 하고 있고, 또 윤석열은 그 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뭉개고 있고, 이런 걸 볼 때 쟤네도 풍비박산 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. 그렇다면은 유시민을 한번 내세우자. 그래서 유시민과 여기에 이재명이라든가 이낙연 이렇게 되면은 사자 구도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길 수도 있다. 이렇게 머리를 굴린다는 거예요. 참 놀라운 머리들입니다, 여러분.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5년 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,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요 민주당 경선이 문재인이가 마음에 안 드는 걸로 볼 수 있죠. 자, 여러분께서 이런 걸 이렇게 보려면은, 문재인의 심리를 보려면은 정무수석이 말하는 게 바로 문재인의 심리라고 보면 됩니다. 역대 정권이 다 그래요. 약간 거기서 비껴난 게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정무수석하고도 대화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. 근데 문재인의 정무수석들이 지금 얘기한 거를 제가 보니까, 아, 얘네들이 지금 진짜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구나. 이걸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. 오늘 아침에 최재성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. 페북에 올렸다고 그러는데, 송영길이가 이런 말을 했죠. 야, 응? 대깨면들, 너희들 이재명 비토하고 그러면은 너 어떻게 될지 알아? 너희들 대깨면 예전에 정동영이 싫다고 정동영 안 찍어가지고 노무현 감옥 갔잖아. 그거하고 똑같은 일 벌어져. 이러면서 대깨문에 경고를 한 거예요. 여기에 대해서 대깨문도 아닌 뭐 이렇게 대깨문이라고 봐야 되겠죠. 친문인 이 정세균이가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슨 망발이냐 이러면서 대표가 특정 주자의 편을 든다 이러면서 막 난리를 쳤어요. 자, 이게 굉장히 기폭제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. 이건 협박을 한 거죠. 너희들 이재명이고 누구든지 정해진 사람 안 찍으면은 노무현처럼 문재인도 그렇게 될 수 있어.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을 겁니다. 청와대로.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 말을 이제 읽고 나서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, 여러분. 아니나 다를까. 그래서 어제 그 찌라시가 확 돌았고요. 또 하나는, 이거는 지금부터는 찌라시가 아니라 팩트입니다. 최재선이 뭐라고 했느냐. 송영길을 저격을 하면서 진짜 송영길이야말로 최대의 이 민주당의 리스크다.
송영길이 엑스맨이냐, 뭐 트로이 목마냐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했어요. 그러면서 왜 조국을 그런 식으로 다시 소환을 하느냐, 김경률이를 왜 심사위원으로 했느냐, 이러면서 그냥 진이겼어요.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이게 진짜입니다. 노무현이 잘 못 나갔을 때, 노무현이 힘들 때, 너는 입에 쓰다고 뱉어낸 사람 아니냐, 이러면서 송영길이를 완전히 직격을 했어요. 그러면서 대표가 당원 탓을 하고, 대표가 말하자면 전 장관 탓을 하고, 대표가 대통령 탓을 하느냐, 이러면서 이 특정 후보의 지지를 노린 거, 네가 네 욕심 버려라,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을 한 겁니다. 아니나 다를까 이철이도 오늘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주 쓴소리를 했어요. 송영길한테. 이러면서 대통령을 끌어들여 가지고 정치적인 소모전을 하지 말라. 이거는 송영길한테 한 말이죠. 그러면서 청와대 정치와 선을 긋고 민생에 우리는 집중하고 우리의 갈 길을 가겠다, 이랬어요. 그리고 수산업자 스캔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뭐 수산업자 그때 사면을 해준 게 160만이나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, 이러면서 대통령에게 무책임하게 공세를 하지 말아라, 이러면서 선긋기를 했어요. 뭐 그거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, 사기 전과인 사람이 과연 그때 민생범이라고 해갖고, 민생사범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면을 받은 거는 그 김모라는 사람밖에 없지 않을까,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보통 이런 민생사범은 뭐 음주운전이라든가 뭐 벌금 낸 거 뭐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생계형이에요. 근데 이 사람은 사기를 친 사람인 거예요. 사무장으로서. 이거는 굉장히 지능적 사기인데 이런 사람을 풀어줬다? 저는 물론 문재인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하지만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히 작용을 한 겁니다. 자, 그런 점에서요, 여러분, 아주 난리 났습니다, 지금요.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그 얼마나 힘든가. 그러니까 뭐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이 문재인이 철창 안에서 아주 이 편안해 보인다,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저를 원색적으로 공격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철창 안에서 좀 불편해 보인다고 하면 그게 더 문제 아니에요? 아니 문재인이 순진무구하게 나는 죄 지은 거 없어, 이러니까 그렇게 편안한 얼굴로 있는다는 건데 그걸 갖고 왜들 난린지 모르겠습니다, 여러분.